주민 전체가 격리된 순창마을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격리 해제됐습니다. 현장을 직접 연결합니다. 메르스 진정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국은 방역관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전라북도에 촉구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가 집중 단속됩니다. 승객 안전을 위한 정책이 자리 잡힐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마을 전체가 통제됐던 순창의 한 마을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시골 마을이다 보니 마을 주민들이 농사일을 가장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마을 앞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격리가 모두 해제된 순창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격리가 해제되면서 중계를 하는 저도 통제 지점으로부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요. 동이 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주민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 100여 명에 내려진 격리 조치는 모두 해제돼 이제 주민들은 집 밖에 나와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마을은 전국 최초로 마을 전체가 격리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5일 한 마을에 살던 70대 노인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바로 마을 전체가 격리됐습니다. 특히 확진 주민이 7일 만인 지난 12일 숨지면서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시골 마을 특성상 경로당 등에서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고 주민 교류가 많아 추가 발병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다 보니 복분자 등의 수확철을 맞아 애를 태우기도 했지만 팔을 걷어붙인 자원봉사자들이 수확을 돕고 나서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또 공공기관 등에서 농산물 수확 자원봉사가 잇따르고 있고 메르스 여파로 판매가 저조한 만큼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지난 10일 전주에서 세 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을 마지막으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마을 주민 전체가 자가격리된 힘겨웠던 메르스와의 싸움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밖에서도 이어진 온정의 손길로 큰 파장 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창에서 MBC 뉴스 이경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잠복 기간 14일이 지나면서 관리 대상에서 대거 해제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해 추가 관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메르스 관련자 전원이 관리에서 해제된 전주 예수병원. 병원 입구는 그러나 삼엄한 경계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열감지 카메라가 동원돼 체온을 감시하고 다른 병원을 방문했는지 일일이 체크합니다. 다른 병원 다녀오신 적은 없으세요? 어디 왔었어요? 다른 병원 한 달 이내 없으세요? 메르스 환자가 다녀갔던 이비인후과는 정상 진료를 재개했지만 여느 때 10분의 1 수준으로 환자가 줄어 휑한 느낌입니다. 메르스로부터 위험성이 다 해제가 되고 진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을 해서 병원을 방문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병원 관련 46명과 김제 우석병원 관련 95명 등 모두 176명이 18일부로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지만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여전합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불안감을 감안해 관리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지자체별로 5일에서 7일 정도 추가 관리기간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상생활로 복귀는 하지만 수시로 보건소와 연락하는 능동 감시 수준의 관리와 건강검진까지 배려해 만일의 사태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심소견이 있었거나 만성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집중 관리하겠다. 메르스로 휴교를 했던 학교가 이제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오는 21일까지 순창과 김제에서 줄줄이 관리 해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 하수관거 사업의 하수관로가 최소한 3km 이상 사라졌다는 사실이 시민단체들의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라북도가 나서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공업체가 시공거리를 늘려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 구간의 일부가 누락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분석에 나섰습니다. 하수관로 114km 가운데 13km를 촬영하지 못했다는 군산시의 주장을 수용한다 해도 3.2km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CCTV로 중복 촬영한 구간이 군산시의 발표보다 2배가량 많았기 때문입니다. 4.7km가 중복 촬영이 된 것이 아니라 7.9km가 중복 촬영이 돼 있고 약 3.2km가 관로가 부족한 거죠. 군산 민생연대를 비롯한 군산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사업의 최초 사업 계획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주민이 포함된 관로 CCTV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사기 시공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와 감사를 하도록 했지만 전라북도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직까지도 군산시의 미온적 행정 집행으로 제 식구 감싸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군산시를 상대로 정부 지급금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반년 넘게 공전하는 민관 공동 전수조사에 군산 지역 시민사회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전라북도가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차도까지 들어가 타본 경험 한두 번은 다 있으실 텐데요. 승객 안전을 위해 우선 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부터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버스가 승강장으로 다가옵니다.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널찍한 버스 베이가 만들어져 있지만 버스마다 바깥쪽에 멈춰서기 일쑤입니다. 버스를 타려면 하는 수 없이 승객들은 차도로 걸어 나오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 위험할 때도 있지만 시민들도 둔감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냥도 봐요. 차 저쪽다 2대나 되냐. 저쪽다. 그럴 때마다 보시면 어떠세요? 좀 기분이 안 좋지만 뭐라 할 수도 없지. 버스 정차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는 승강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 탓도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카메라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서슴없이 버스 베이를 가로막은 채 서 있습니다. 뭐 밥 시간이나 되고 기사들이 어디 차가 밀려갖고 바쁘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4대 쭉 서면은 얼마나 애매하는 거예요, 그게. 출퇴근 시간대면 승강장 상황은 더 나빠지기 마련. 전주시는 우선 불법 주정차부터 이달 말까지 강력히 단속을 벌인 뒤 시내버스가 버스베이나 정차선 안에 서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지난 10일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북도의회에 올해 제1차 추경 예산을 제출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끝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도의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반영하지 않았고 확보가 불가능한 누리과정 국고 지원액이 편성되는 등 부실하다는 이유로 추경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을 제출하면 심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며 부결 파행을 막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성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손을 못 대고 있다. 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교육감의 답변을 보면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울 돈이 없다는 논리로 전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김성환 교육감이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해줘야 할 사항이라면 전북도청 등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하고 확보해야 할 책무도 전북교육청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돈의 문제라면 이를 전북도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출발은 전북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의 설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김성환 교육감이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잘못으로 시작된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를 우리 도민을 볼모로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교육감은 전북교육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전라북도 전북도의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의 본보기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새만금 사업 지원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맡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초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규제 특례 지역 조성, 새만금 수질 개선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조정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라북도는 예상했습니다. 도로와 하천 등 SOC 사업에 400여억 원이 증액 투자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추경 예산 5천억 원 가운데 408억 원을 도로 확충과 하천 정비 등에 추가 투입하기로 하고 무장 금평 국지도 건설을 마무리하는 등 5개 지구 지방도 건설에 24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하천 정비 126억 원을 추가 편성해 전주 산선청 등 8개 하천 공사를 마무리하고 완주와 부안, 고창에 주문형 택시를 도입하는 한편 무주, 진안, 장수에는 주문형 소형 버스를 도입합니다. 군산 송전철탑 공사와 관련해 농번기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밤샘 연좌 농성이 일시적으로 해제됐습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농번기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한전이 공사 일시 중지를 받아들임에 따라 주민들도 밤샘 농성은 풀고 농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야간 공사는 계속될 예정이며 25일 이후 공사가 재개되면 또다시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질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원생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자림복지재단의 법인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자림 성폭력 대책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림복지재단은 성범죄가 일어난 데다 일부 시설은 폐쇄 명령까지 받아 장애인 복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전라북도가 법인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또한 자림복지재단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전라북도의 재단 임명해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최인정 의원은 신보균 행정부지사에게 누리과정 예산도 무상급식 예산처럼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 행정부지사는 법령에 규정된 제도 범위 내에서 고민해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전주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도로 결빙에 대비해 열선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 의회 고미희 의원은 서부 신시가지에 건축 중인 42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그림자를 시뮬레이션 실험으로 측정한 결과 겨울철에 224m의 그림자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처럼 아파트 건설 시 열선이나 태양열 방사판 등으로 도로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조례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완주군 구의면에서 술 테마박물관이 26일 개관을 앞두고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단순한 술 박물관이 아닌 힐링과 즐거움이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 구의면 덕천리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은 술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5만 5천여 점의 방대한 유물과 판매 시음장, 향음문화 체험관, 담배문화 기획전시관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과 체험관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술 박물관은 개관에 맞춰 광고, 술을 담다란 주제의 기획전시전과 함께 전통주와 맥주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술문화와 역사를 총망라한 곳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유물 전시 및 체험 등을 통해서 대표적인 술테마 공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임실군 청옥면 주민들이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건설되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물론 토마토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다며 건설 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임실군에 따르면 모 업체가 청면 옥전리 중산마을 인근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건설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비산 분진에서 농산물에 그 막대한 그 피해가 예상되고 우리 주민에게 말하자면 그 건강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군산시와 군산시 의사회가 복지시설 아동들에 대한 무료 의료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의 지원 대상은 4개 아동 양육시설과 9개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는 80여 명으로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시술 등을 무료로 지원받게 됩니다. 장수군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장수몰 오픈을 앞두고 입점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장수군은 소비자들의 농특산물 구입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장수몰을 8월 중 오픈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래입니다. 익산시장의 포브스 경영자 대상 수상에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익산시가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수상한 포브스 경영자 대상과 관련해 익산시가 1,500만 원의 홍보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명택 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무관하고 시장과 시정이 매도당할 심각할 우려가 있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무상기부를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준 토지를 놓고 학교 법인과 소유권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완산학원이 지난 2006년 전주 평화동 학교 부지 3,000제곱미터를 무상기부하는 대신 일부는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이를 수용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현재 소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를 학교 법인이 일방적으로 폐쇄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평택농악의 상쇠, 고 최연창을 추억하는 무대가 내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집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독주회를 갖습니다. 군산지역 음악동호회 뮤직포유가 내일 은파호수공원 내 뮤직포유 카페에서 토요음악회를 엽니다. 류명기 작가의 14번째 개인전이 모레까지 전북대학교 예술진흥관에 마련됩니다. 무주 전통공예 공방 입주 작가인 정희환의 한지공예 작품이 내일부터 7월 1일까지 최북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전주 근로자 건강센터가 오늘 KT 팔복지점에서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부안상설시장 상인회는 내일 단오를 맞아 분수광장에서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창업과 보육 지원을 맡고 있는 전북 시니어 기술창업센터가 오늘까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다음 달 8일까지 제3기 글로벌셀러 창업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아마추어 소리경연대회인 나도야 소리꾼 참가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이 많겠고 내륙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으며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